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피를 흘리며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삼성전자 주가마저 또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손절하고 도망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지극히 당연하고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며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망설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짐짓 미소를 지으며 코스피 목표치를 7,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밖에서는 유가가 폭등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식을 내던지고 있는데, 저 거대한 유리궁전 안의 포식자들은 최고급 와인잔을 부딪히며 오히려 잔치판을 준비하고 목표가를 높여 잡은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미친 것일까요? 세상이 망해간다고 믿는 대중일까요? 아니면 탐욕에 눈이 먼 거대 자본일까요? 오늘 저는 자본주의라는 이 잔혹한 도살장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공포의 순간들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과거 중동의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그날, 삼성전자를 던져버린 자들과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낸 자들의 진짜 결말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피비린내 나는 정확한 숫자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단 하루 만에 8.5%나 솟구치며 배럴당 81달러를 찢어버렸고, 며칠 뒤 90달러 선마저 집어삼켰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고위 임원은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5주만 막혀도 유가는 1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 이 100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차가운 얼굴로 한국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 거대한 학살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속삭입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하며 중동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유가는 20달러에서 40달러로 정확히 2배 폭등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15% 이상 증발했고, 삼성전자 주가도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 여의도의 객장에는 절망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시세판의 붉은 숫자들이 푸른색으로 물들며 추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계대전이 터졌다. 원유가 끊기면 한국은 끝이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댓글창을 보며 느끼는 그 절망감과 단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헐값에 던져버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주식들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17일, 미군의 폭격기들이 이라크의 밤하늘을 가르며 첫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라면 주식시장은 지구 끝까지 추락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쟁 개시 당일, 기적처럼 코스피가 미친 듯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는 대중에게는 죽음의 선고였지만 포식자들에게는 축제의 팡파르였습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내던진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이 잔혹한 희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3년 3월, 미국이 다시 한번 이라크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도 전부터 시장은 이미 패닉에 빠졌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이다. 더 늦기 전에 손절하라는 비명 소리가 온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마침내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모든 주식을 시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전과 소름 돋도록 똑같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바로 그날, 코스피는 다시 한번 대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공포가 전쟁이라는 현실로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안도한 것입니다. 침공 당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는 맹렬하게 상승했고 1년 뒤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친 자들은 파멸했고 피눈물을 삼키며 버틴 자들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언제나 소리 없이 대중을 기만해 왔습니다. 싹한 경제, KNH, TLH 그 아이다 너희.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매우 잔혹한 진실 하나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버티면 승리할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위기는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전력망을 쥐고 있는 한국전력의 파멸적인 부채입니다. 1991년과 2003년 한국전력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다투던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방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6조 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폭등했던 에너지 가격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피를 흘린 결과입니다. 여의도의 최고급 라운지에서 넥타이를 맨 자본가들은 미소를 지으며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힙니다. 그들은 전기료 폭등이라는 청구서를 평범한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숨통에 들이밀 준비를 끝냈습니다. 거리에서 절망에 빠져 통곡하는 서민들의 비명소리는 그들의 두꺼운 방음벽을 결코 뚫지 못합니다. 유가가 오르는 순간 그 엄청난 연료비 부담은 즉각적으로 뇌관을 터뜨립니다. 과거에는 한국전력이 거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를 보호했지만 이제 그 든든한 고기방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끔찍한 충격은 곧바로 삼성전자의 심장부를 타격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전기 없이는 공장도, 국가 경제도 그 즉시 심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전기료가 폭등하면 삼성전자의 생산 원가는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그들이 벌어들일 막대한 이익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두 번째 치명상은 원화 폭락이 만들어내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증합니다. 피땀 흘려 수출로 벌어온 달러보다 기름값을 치르느라 허공에 뿌리는 달러가 더 많아지는 순간 끔찍한 무역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의 금고에서 달러가 바닥나면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들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자신들의 달러 환산 수익률이 깎여나가는 것을 단 1초도 참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 한국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빼내어 탈출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그들의 거대한 매도 폭탄에 맞아 피를 토하며 추가로 붕괴될 것입니다. 1991년에도 2003년에도 이 악순환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전력의 206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가 닥쳐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것을 버텨낼 뼈대조차 으스러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가 던진 7,000포인트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야만 합니다. 그들이 왜 하필 이 절망적인 순간에 시장을 낙관하는 리포트를 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버티지 못하고 던져버린 헐값의 주식을 주워 담기 위해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가는 치솟고 외국인은 떠나고 국가의 방패는 부서졌습니다. 모든 지표가 파멸을 가리키고 있는 이 순간 주가 차트는 붉은 피를 흘리며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대중은 화면을 부여잡고 오열하지만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본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향해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까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 따위를 순진하게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들의 혓바닥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름 끼치게 주목해야 할 것은 골드만삭스가 내뱉은 7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필 지금 그 숫자를 꺼내든 악랄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 논리는 과거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걸프전 당시 코스피는 이라크 침공 직후 13%가량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지옥 같은 구간을 통과한 뒤 12개월 후 코스피의 수익률은 놀랍게도 폭발적인 플러스였습니다. 이라크전 때도 미군의 침공 당일이 완벽한 바닥이었고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대세 상승을 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7천을 외친 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는 대중의 시체 위에서 위기가 종결된 이후의 전리품을 이미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 지독한 공포의 터널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잔혹한 목표치인 셈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경고한 전기료 폭탄과 원화 폭락이라는 치명적인 충격들이 얼마나 깊고 길게 우리의 목을 조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가 맞이할 운명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시나리오 A, 단기 종결의 걸프전 패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협상이나 무력 제압으로 순식간에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유가는 거짓말처럼 안정되고 피냄새를 맡은 외국인 자본이 다시 미친 듯이 밀려오며 코스피는 맹렬하게 반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의 주식을 던지는 개미들이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며 평생을 후회하게 될 참혹한 구간입니다.
시나리오 B 공포의 장기화와 저점 형성 후 반등입니다. 호성 없는 전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며 유가가 고공비행을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추가로 뼈아픈 하락을 겪으며 시장은 서서히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 바닥을 다집니다. 지금 섣불리 도망치는 것보다 짐승처럼 웅크린 채 진짜 저점을 확인하고 숨통을 끊을 기회를 노리는 냉혹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C 확전으로 치닫는 역사적 저점, 최악의 악몽입니다. 이란 본토의 유전이 직접 타격을 입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는 파멸적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한 역사적 저점 구간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거리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이 가득하고 모든 매체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떠들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공포가 극에 달해 이성이 마비되는 바로 그 핏빛 구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거대한 반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끝은 저마다 다르지만 단 하나의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대중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는 것이 정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걸프전도 이라크전도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정점에서 매도 버튼을 누른 자들은 결국 포식자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 가장 비참하게 파멸했습니다. 숫자가, 역사가, 그리고 저들의 탐욕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목숨을 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피를 토하며 버텨야 하는가. 이미 고점 대비 15%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더 끔찍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차갑게 경고합니다. 공포가 가장 거대할 때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틴 자만이 마지막에 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잔혹한 데이터일 뿐 여러분의 미래를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판단은 나약한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로 하십시오. 걸프전 때 팔아치운 자와 버틴 자 모두 자신만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틀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자와 얼음처럼 차가운 데이터로 무장하고 살아남은 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역사는 매번 똑같은 얼굴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공포가 세상을 집어삼킬 때 무자비한 숫자를 직시한 자만이 살아남아 불을 독식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아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대중의 헛된 감정이 아닌 날카로운 데이터로 생존을 결정하려는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져드린 두 가지 치명적 충격과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이 잔혹한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길 원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음모를 파헤치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